이재룡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바로 이재룡 씨 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룡 씨 차가 지나가면서 이 중앙선이 어떻습니까? 중앙분리대가 훼손이 됐어요. 축 처진 거 보이시죠? 자, 고장이 났습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다시 설치해야 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중앙분리대가 이재룡 씨 차의 충격에 의해서 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아예 없어요. 이쪽은 부러진 상태죠. 이재룡 씨는 이것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도망쳤죠. 본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은 사고를 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 이게 저녁 11시 5분이었습니다. 삼성 중앙역 인근이죠. 제가 어제 방송에도 아마 이재룡 씨의 이 사고 모습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BS에서도 이렇게 이재룡 씨 차가 어떻게 운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재룡 씨 차가 이렇게 삼성 중앙역을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모습까지. SBS도 이 영상을 확보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 바로 이겁니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이재룡 씨는 경찰에 나 음주운전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검사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술을 마신 거죠. 근데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이재룡 씨의 행적에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재룡 씨는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이렇게 사고를 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바로 추적되니까. 바로 검거되잖아요. 우리나라 경찰 정보력이 굉장히 빼어납니다. 얼마든지 행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바로 붙잡히니까 뺑소니를 했으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인 집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집에서 사고를 낸 지 3시간 만에 발견이 됐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바로 검사했죠. 마약 검사도 하고요. 음주 검사도 했고요. 근데 마약 검사는 음성이 나왔고 음주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룡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요. 사고 냈을 때는 당시에 음주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선은 1차적으로 이 당시에는 음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한 것으로는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사고를 낸 다음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우선 지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속상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사고 낸 이후에 마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음주운전 낸 사고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죠. 우선 사고만 내고 도망간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번다. 그리고 경찰에 검거됐을 경우에는 나는 사고 냈을 당시엔 술 안 마시고 이후에 마신 거다. 자, 전형적으로 음주사고를 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법의 허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에서 나오는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갔냐고요. 보통은 여기 치면 인사사고도 아니에요. 사람을 친 것도 아니잖아요. 사고 쳤으면 사고 냈으면 어때요? 차를 세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요거 자신이 치고 간 이 부분만 수리를 해주면 됩니다. 변상해주면 됩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본인 차는 자차로 하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도망가서 이렇게 일을 키운다? 뺑소니를 친다? 여러분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죠. 도망가서 뺑소니 잡히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더더군다나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음주사고를 2번이나 낸 연예인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까 봐서라도 음주가 아니라면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죠. 이건 본인이 음주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재룡 씨가 짠한형이라고 신동엽 씨의 유튜브 있죠. 술 마시면서 나와서 얘기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여기에 출연을 했어요. 이재룡 씨가. 그래서 이재룡 씨가 이날 뭐 데킬라랑 뭐 술을 또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술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재룡 씨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아니 음주 사고를 2번이나 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날 출연해서 안재욱 씨가 이재룡 씨는 내가 아는 배우 중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신다. 이재룡이 젊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마실 수 있지 싶었다. 그런데 형은 멀쩡하다. 이게 뭐 자랑입니까? 여러분? 다른 출연자들도 이재룡이 취하는 거 보기 쉽지 않다. 여러 영상들이 많아요. 이재룡 씨에 대한 주사에 대한 이야기. 소주 14병 마시는 건 기본이다. 술을 그렇게 마시고도 멀쩡하고 다른 사람 다 챙겨주고 샤워하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지낸다. 알코올 회복력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룡 씨가 아니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이재룡 씨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1987년부터 크고 작은 역을 시작해서 가시나무새에서 주연으로 올라선 다음에 여러 가지 대표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이때는 인기가 최정상이었고요. 매년 많게는 여러분 4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룡 씨가 인기 가도에 정말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룡 씨가 이렇게 작품이 뚝 끊기게 되고 대중들에게 잊혀진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사고 외에도 2번의 음주운전을 더 했기 때문이에요. 2019년에 만취해서 기물 파손했죠. 그리고 2023년, 4년 뒤에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 뭐 했냐면 음주운전 하다가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됐다. 나중에는 다 거짓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요. 그리고 음주 측정까지 완강히 거부하다가 경찰서로 연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에 이재룡 씨는 대학원 동기들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차를 몰고 포장마차로 가던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지금 활동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겠지. 돈이 없겠지.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를 돈도 부담스러웠겠지. 오죽하면 유효정 씨가 11년 만에 복귀를 하는데 11년 동안 그러면 연예인들이 무슨 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여러분 유효정 씨하고 이재룡 씨는 건물주, 빌딩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10억 잭팟이잖아요. 본인들이 샀던 금액과 차액입니다. 차액. 유효정 씨하고 이재룡 씨는 2006년에 이렇게 정말 금싸라기입니다. 청담동에 빌딩을 사요. 근데 이 주차장 부지 있죠, 여러분. 이 부지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이거를 다 부숩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에 23억을 들여서 이렇게 빌딩을 하나 탁 지어요. 여러분 딱 짓습니다. 언뜻 봐도 여러분 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연면적이요. 무려 600평에 가깝습니다. 이 청담동, 청담공원 인근에 있는 이 땅.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 규모의 빌딩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룡 씨의 이 건물은 현재까지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층이 고급 레스토랑이래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이들의 빌딩, 건물에서 80m 떨어진 인근 빌딩이 최근에 한 평당 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효정, 이재룡 씨 부부의 건물 대지 면적을 적용하면 현재 시세로는 398억 원, 약 400억 원가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20년 만에 310억 원의 차액을 봤다. 시세 차익을 봤다. 박탈감 느끼게 이들은 400억 원대 건물주였습니다. 이재룡 씨는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었다. 굳이 여러분 연예계 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운전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월세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청담동 노른자 위 땅입니다. 600평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억대의 월세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평생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술을 마셨으면 대리기사를 부를 것이고 도망가지 않고 지인 집에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재룡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왜 거짓말로 추정되는 진술을 했을까요? 누가 속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사람이 신혼 때부터 술 문제로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정 씨가 너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또 이때도 뭐 술 문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재룡 씨가 화가 나서 문을 부실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유호정 씨가 집을 나갔죠. 결국 이재룡 씨가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서 이 싸움이 봉합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룡 씨는 여전히 이 술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재룡 씨는? 다음에 태어나면 이호정 씨와 결혼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재룡 씨는 이호정이 너무 완벽한 여자라서 나랑 살면 안 된다. 나는 좀 덜 완벽한 여자랑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호정 씨는 나는 만나서 내가 이재룡이 되어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재룡 한번 당해봐라. 맛 좀 봐라.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바람이 있다면 이재룡 씨가 정말 진실되게 거짓말 하지 않고 본인의 지은 죄가 있다면 시인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만 대중들에게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음주운전 3번이면 용서받기 어렵지만 대중들을 덜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보고 연예인들, 특히 술 마시는 거, 많이 마시는 거 자랑하는 연예인들, 또 술 마시고 행실이 나쁜 연예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